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양파의 체세포 분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체세포 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는 게 좋은데 학교 여건상 실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실제로는 실험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위에 양파의 체세포 분열 실험을 열심히 해준 선생님들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보셔가지고 한번 실험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파의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이용해서 체세포 분열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실제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막상 하면은 또 재밌는 실험이긴 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고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재료는 실험 내용을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담긴 컵에 양파를 올려놓고 뿌리가 자랄 때까지 5, 7일 정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생장이 된 상태에서 잘라내야지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양파를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파의 뿌리 끝을 1cm 정도 자릅니다. 이 뿌리 끝에는 생장점하고 형성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세포 분열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 체세포 분열이 활발한데 잘라낸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또 체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체세포 분열이 전부 다 완료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분열기를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 진행 중인 세포 분열을 그대로 멈추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고 우리는 고정이라고 합니다. 자, 뿌리 조각을 거즈로 싸서 60도의 묽은 염산에 담그고 5에서 10분 동안 물중탕에서 세포들이 쉽게 분리되도록 한 다음 증류수를 옮겨 담습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은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단단하고요. 붙어있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포들을 말랑말랑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을 보고 우리는 해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미리 준비한 야파 뿌리의 한 조각 하나를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표본을 이제 채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칼로 뿌리 끝을 1에서 2mm 정도를 자른 다음 자른 뿌리 조각에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양파 세포를 실제로 염색약을 쓰지 않고 관찰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투명해서 뭐가 뭔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해가고 염색체를 염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파의 뿌리 끝을 1에서 2mm 정도 잘라 사용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뿌리 끝에서는 생장점이나 형성층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장점과 형성층과 같은 분열 조직이 있어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기에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뿌리 조각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고 덮개 유리를 덮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분리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포가 겹겹이 쌓여 있거나 그러면 관찰하기가 힘들겠죠.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연필로 누르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분리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름종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른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과정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프레파라트하고 커버글라스가 표본 사이에 잘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염색약이 너무 많으면은 관찰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염색약의 일부를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야지 엄청나게 세게 꾹 하고 누르시면은 세포가 다 뭉개지기 때문에 적절한 힘으로 눌러주시는 게 여러분이 실험을 실패하지 않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과정 2에서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염색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염색하는 거였거든요. 요런 거. 그러니까 핵도 염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염색체도 염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분열하기 전을 보고 우리는 간기라고 했습니다. 간기에는 핵막이 건설되고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부터는 이제 염색체가 막대기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 근데 핵막이 막 풀리고 난 직후기 때문에 약간 둥글게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는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된다고 했었고요. 후기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막대기 모양이 갈라진다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실로서 다시 풀어지려는 과정이 있고요. 이때 세포질 분열도 좀 같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른 그림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춰보시고 여기 중에서 간기가 뭔지, 전기가 뭔지, 중기가 뭔지, 후기가 뭔지, 말기가 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문제를 다 풀어보셨습니까? 풀어보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글게 뭉쳐져 있는데 막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 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 막대기 모양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제 핵막이 좀 풀리기 직전이라서 이렇게 둥글게 보인다. 그러면은 전기. 가운데에 막대기가 몰려져 있다. 그러면 중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는 어떤 걸까요? 두 개 중에. 그렇죠. 막대 모양이 유지가 되면서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되는 걸 보면 되겠죠. 이게 후기고 마지막이 말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기가 다 완료가 되면은 세포질 분열이 진행되면서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미경이 시야에서 관찰되는 세포 중 분열하기 전 세포와 분열 중인 세포보다 더 많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분열기랑 간기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간기입니다. 그래서 간기 일대의 세포가 확률적으로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세포가 분열하기 전 시기에 비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가 지속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간기 일대의 세포를 더 관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양파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섞은 용액에다 넣었습니다. 이걸 바로 고정 작업이라고 했었고요. 자, 묽은 염산에다 이 양파 뿌리 끝을 잘라서 넣은 다음에 중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5, 60도 정도 물에 중탕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해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파 뿌리 끝에 1에서 2mm 정도를 자른 다음에 여기다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린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핵과 염색체를 염색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보침이나 그 덮개 요리를 덮은 다음에 연필이 달린 고무로 누르는 과정은 분리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색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표본이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압착을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런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체세포 분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